대구시가 국가철도공단과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동대구역 광장에 박정희 동상 설치를 강행했습니다. 동상 설치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사단법인 안동포럼이 로컬리즘을 주제로 자치분권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지역 자원이 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의 새로운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경상북도가 대구 경북 공항 배후지에 공항형 스마트 도시를 조성합니다. 이를 위해 특화 전략과 기본 구상 수립을 위한 용역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경북 봉화의 대표적인 겨울축제 한겨울 분천 산타마을이 개장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산타마을은 내년 2월 16일까지 58일간 운영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로컬리즘이라는 단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서핑의 명소 양양이나 트레일 러닝의 성지 장수처럼 지역 고유의 특성, 다시 말해 로컬리즘을 살려 인구 유입과 정착을 유도한다는 건데요. 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의 새로운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제140호 안동포 짜기를 계승 보존하고 있는 안동 금소마을입니다. 지방소멸 위기 속 더 오래 머물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관광도시를 만들기 위해 주민들이 힘을 모았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다양한 마을 자원을 활용한 1박 2일 여행 상품을 개발해 하반기에만 관광객 700명이 다녀갔습니다. 보니까 하회마을보다 금소마을이 더 예쁜 거예요. 금소마을 우리 거 볼 거 없어라고 하죠. 아니요. 대마가 있습니다. 대마. 이 대마라는 건 그 관광객들이 그러니까 외지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이고 느껴볼 수 없는 것 하나의 콘텐츠거든요.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서 지역 고유의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전략, 즉 로컬 브랜딩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안동에서 열렸습니다. 윤찬영 기찻길 옆 골목책방 대표는 주제 발표를 통해 모두가 다 아는 자원도 새롭게 해석하고 가치를 부여하면 더 좋은 자원이 될 수 있다며 공간이 가진 매력을 극대화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은 청년이든 중장년이든 자기가 살고 싶은 곳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답은 로컬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어떻게 매력적인 컨텐츠로 만들 것인가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의 해녀의 부엌이나 장수, 트레일 러닝 같은 사례들을 참고를 해서 지역에 숨겨져 있는 자원들을 어떻게 매력적인 컨텐츠로 만들 것인가,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사람들을 불러들일 것인가 하는 부분을 많이 고민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할 대안으로 로컬리즘이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지역 자원들이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23일 동대구역 광장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제막식이 열렸습니다. 동상은 대구시가 박 전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는 사업의 일환으로 세웠으며 동대구역 광장에 높이 3m 동상과 둘레석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막식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을 기념하고 계승해야 선진 대국시대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제막식 옆 공간에서는 동상 설치를 반대하는 시민단체 집회가 있었고 일부 보수 성향의 시민들이 이재명부터 구속하라며 고성을 지르며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대구시는 내년 말까지 대구 남구 대구도서관 공원 부진에도 박정희 동상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한 주간 발생한 뉴스를 재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주요 이슈는 뭐가 있었는지 이상원 뉴스민 기자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화상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뉴스민 이상원 기자입니다. 네, 우선 지난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이슈부터 종합해 주시죠. 네, 대구시가 국가철도공단과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동상 설치를 강행했다는 소식부터 전해드리고요. 지난 토요일부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이 이루어질 때까지 매주 토요일 집회가 열리게 됐다는 뉴스도 짚어봅니다. 이어서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경북 농민들이 트랙터를 타고 서울로 향했다는 소식과 한국사 교과서로 논란을 빚은 문명고 소식도 살펴봅니다. 네, 지난 주말이었죠. 대구시가 박정희 동상을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해서 큰 갈등이 빚어졌다고요. 네, 대구시가 내란 원조로 재소환되는 박정희 동상 설치를 강행했습니다. 지난 21일 토요일 대구시가 동대구역 광장 한켠에 박정희 동상을 설치했습니다. 지난 13일 동대구역 광장 소유권자인 국가철도공단이 공사중지 가처분을 제기한 상황에서 대구시가 동상 설치를 서두르고 제막식까지 치르면서 동상을 알박게 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국가철도공단은 가처분을 제기하기 전에 11월 2차례, 12월 1차례 대구시에 공문을 보내 동상 설치와 관련한 공단의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안내했지만 대구시는 관리권을 이유로 응하지 않은 걸로 전해집니다. 시민사회단체는 내란 원조 박정희 동상 철거를 요구하며 규탄에 나서 이후에도 갈등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네,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심리가 시작되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결정 때까지 주말마다 촛불 집회가 이어진다죠? 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에 착수했지만 대통령이 자료 수령을 거부하는 등 심리를 지연하는 상황인데요. 대구 시민들이 다시 광장에 모여 대통령 탄핵을 촉구합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이루어질 때까지 매주 토요일 동성로 거리에 모여 촛불을 들 예정입니다. 지난 21일 열린 제11차 윤석열 퇴진 대구 시민 시국대회에도 시민 2천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윤석열 퇴진 대구 시국회의는 11차 시국대회부터 시민들의 추천곡과 사연을 받아 소개하는 당신의 퇴진 플레이리스트 코너를 신설했고 QR코드로 현장 참여 시민들이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윤석열 퇴진 100일장 코너도 준비해서 시민 참여 비중을 높이는 노력도 더하고 있습니다. 네, 경북 지역 농민들도 탄핵을 촉구하면서 직접 트랙터를 몰고 서울로 갔다고요. 네, 전국 농민의 총연맹은 세상을 바꾸는 전봉준 투쟁단을 전국에서 꾸려 서울을 향한 트랙터 대행진을 시작했습니다. 투쟁단은 경남 진주에서 출발한 동군과 전남 무안군에서 출발한 서군으로 구성됐는데요. 동군과 서군은 각각 경상도와 전라도 일대를 행진한 후 충남 공주에서 만나 21일 서울에 들어가 농민 대회를 열 계획이었습니다. 경북 농민들도 17일부터 동군에 합류해 서울까지 350여 킬로미터를 행진했습니다. 21일 오전 경찰이 서울 초입인 남태령 고개에서 이들의 진입을 저지하면서 대치를 이어가다 22일 오후 경찰이 진입 저지를 해제하면서 용산 대통령 관저 인근까지 행진해 집회를 열었습니다. 네, 뉴라이트 논란 빚은 한국사 교과서 채택하기로 한 문명고 또 다른 보조 교재를 채택하기로 했다고요? 네, 전국 일반계 고교 중 유일하게 한국학력평가원이 펴낸 한국사 교과서를 채택해 정치 이념 논란이 불거진 경산 문명고가 한국학력평가원 교과서 이외에 나머지 검인정 교과서 중 하나를 보조 교재로 채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문명고는 현재까지 보조 교재를 어느 것으로 할지 정하진 않은 상황으로 내년 2월 전에는 결정할 예정입니다. 임준희 문명고 교장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순전히 교육적 목적에서 보조 교재를 선정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문명고는 학부모들을 상대로 검인정 교과서를 모두 공개하는 행사를 17일로 예고했다가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주간 이슈 점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상원 뉴스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북 봉화의 대표적인 겨울 축제 한겨울 분천 산타마을이 개장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개장 첫날 핀란드 공인 산타클로스가 직접 산타 마을을 방문해 관광객들을 맞이하는 등 개장식 퍼레이드와 축하 공연이 마련됐습니다. 산타클로스는 크리스마스인 25일까지 머물며 관광객들과 특별한 만남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올해는 분천 산타마을 명소화 사업의 하나로 겨울왕국이 임시 개장해 실내외 놀이터와 산타의 방, 산타 전망대, 미니 트레인 등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산타 마을은 내년 2월 16일까지 58일간 운행됩니다. 경상북도가 대구 경북공항 배후지에 공항형 스마트 도시를 조성합니다. 이를 위해 특화 전략과 기본 구상 수립을 위한 용역을 본격 추진합니다. 주요 내용은 스마트 도시 관련법 제도와 국내외 동향 분석, 대구 경북 공항 배후지 스마트 도시 비전과 핵심 가치 설정, 도시개발 개념에 맞춘 특화 전략과 제시 등으로 내년 7월까지 진행됩니다. 공항형 스마트 도시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자율주행, 사물인터넷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교통과 환경, 안전, 주거, 에너지, 복지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 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 도시 혁신 모델입니다. 2024년 하반기 도시재생 공모 사업에 대구 중구 남산동과 달서구 상인동, 달성군 현풍읍 등 3곳의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3개 사업에는 2029년까지 총 730여억 원을 들여 달서구 상인 2동엔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달성군 현풍읍엔 행정복지센터와 행정복합시설 신축, 중구 남산동엔 공영주차장과 주민 커뮤니티 시설 등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기존에 추진하던 24개 도시재생 사업을 포함해 총 27곳에 4,400여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도시 활력 회복을 위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구 도시철도 1호선 하양 연장 구간이 21일 새벽 첫 차 운행을 시작으로 정식 개통했습니다. 구간 내 대구 한의대 병원역과 부호역, 하양역이 신설됐고 오전 5시경부터 다음 날 0시경까지 출퇴근 시간은 10분 간격, 평시 16분 간격으로 평일 150회를 운행합니다. 대구시는 현재 대구 인근 8개 시군 간 대중교통 무료 환승이 가능한 광역 환승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2029년에는 도시철도 1호선이 영천 금호읍까지 연결될 전망입니다. 이번 개통으로 도로에 편중됐던 교통수단 변화로 지역 주민들의 이동 편의가 개선되고 생활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예천박물관의 연간 관람객 수가 3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달 15일 기준 예천박물관의 관람객은 예천 21,222명, 영주 2,540명, 안동 1,442명, 서울 940명 등으로 예천을 비롯한 인근 지역 주민들의 방문이 많았습니다. 박물관은 내년 3월 어린이 놀이터가 개장하면 어린이와 가족 단위 관람객의 방문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개관한 예천박물관은 지역 최초의 공립박물관이자 거점 문화시설로 전시와 연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올해 최고 기술 명장을 선정하고 최고 장인 인증패를 수여했습니다. 선정된 장인은 도자 공예 분야의 고윤길, 기계정비 분야의 이정국, 전기 분야의 임태문 씨 등 3명입니다. 경북도는 지난 2012년부터 최고 장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선정된 장인에게는 인증패와 동판, 기술 장려금, 작품 전시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최고 장인 대신 경상북도 명장으로 명칭을 바꿀 계획입니다. 경주시가 연말 연시에 경주페이 사용 한도와 적립률을 올립니다. 카드형 지역화폐 혜택 확대를 통해 위축된 소비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기존 한도 40만 원을 70만 원으로 조정하고 적립률을 7%로 올립니다. 최대 70만 원을 결제할 경우 4만 9천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